플로어볼은 하키의 리드업 게임으로서 농구 코트보다 약간 넓은 바닥에서 부드러운 플라스틱 재질로 만들어진 스틱과 볼을 사용하여 골대에 골을 넣는 스포츠 경기를 말해요. 플로어볼은 보다 쉽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공간에 크게 제약을 받지 않지만 운동 효과가 높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특징을 지녀요. 플로어볼 정식 경기는 6대6 경기를 기본으로 해요. 각 팀은 필드 선수 5명, 골키퍼 1명으로 선수를 구성해요. 선수들의 포지션은 공격수 센터, 수비수 골키퍼로 나뉘며 공격수 2명, 센터 1명, 수비수 2명이 포진하는 2-1-2 포메이션이 가장 일반적이에요. 초중고 국내 대회의 경우 이 피리어드를 진행하며 각 피리어드는 10분에서 20분으로 구성해요. 피리어드 사이의 휴식 시간은 3분이 주어져요. 각 경기는 득점이 많은 팀이 승리하며 동점일 경우 리그는 무승부로 처리하지만 토너먼트는 연장전 골든골 방식을 거쳐요. 연장전에서도 동점일 경우 페널티슛으로 승부를 가려요. 플로어볼 경기장은 직사각형이며 마룻바닥이나 우레탄 재질의 바닥에서 경기를 진행해요. 초중고 국내 대회의 경기장 규격은 가로 28m, 세로 16m, 골 에어리어는 가로 3m, 세로 4m, 골키퍼 에어리어는 가로 2.5m, 세로 80cm로 규정되어 있어요. 중앙 라인은 경기장의 반 크기에 평행하게 표시되어 있으며 경기 시작 및 득점을 한 후에는 반드시 중앙 지점에서 경기를 진행해요. 양쪽 코너 중앙 라인에 6개의 열십자 마크가 있어요. 이 마크는 페이스오프 지점을 나타내요. 페이스오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골대 근처에 표시된 두 영역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골 에어리어는 골키퍼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으로, 골키퍼는 골 에어리어 내에서 골키퍼만이 부여받을 수 있는 권한을 지녀요. 손을 쓴다거나 공을 세이브하기 위한 슬라이딩 등이 이에 해당돼요. 골키퍼 에어리어에서는 앞서 설명한 골 에어리어 내에서 골키퍼가 가지는 권한을 모두 가질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권한을 하나 더 가져요. 바로 출입 제한에 관한 권한이에요. 골키퍼 에어리어는 골키퍼의 고유 영역으로서 골키퍼를 제외한 다른 선수의 출입이 절대 제한되어요. 단, 스틱은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아 예외로 출입이 가능해요. 플로어볼은 많은 장비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스포츠예요. 스틱은 손으로 잡는 부분인 그립을 포함한 샤프트와 볼을 다루는 부분인 블레이드로 구분되어요. 볼의 무게는 23g으로 매우 가볍고 연성의 플라스틱 재질이라 위험하지 않아요. 필드 선수는 팀별로 동일한 색상의 유니폼을 입을 수 있도록 해요. 두 팀의 유니폼 색이 비슷할 경우 어웨이팀이 급격기를 입고 진행해요. 골키퍼는 필수적으로 골키퍼 유니폼과 헬멧을 착용해야 해요. 장갑, 무릎 보호대, 가슴 보호대는 선택사항이지만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경기 중 기타 상해로부터 눈을 보호할 수 있는 스포츠 고글도 추천해요. 주요 경기 규정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플로어볼 경기 중의 조정 상황은 경기 타이머를 정지시키는 상황을 의미하며 페이스오프, 프리히트, 히트인 세 가지 형태로 구분해요. 또한 플로어볼 경기 규칙 적용의 핵심은 의도성이 있어요. 먼저 페이스오프예요. 페이스오프는 경기를 시작할 때 혹은 재개할 때 행해지는 조정 상황으로 경기장에는 총 7개의 페이스오프 지점이 있어요. 경기의 처음 시작과 각 피리어드를 재시작할 경우, 득점 후 경기를 재개할 경우에만 중앙 지점에 볼을 놓고 시작하며 그 밖의 상황은 나머지 6개의 페이스오프 지점에서 행해져요. 페이스오프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주어져요. 첫째, 부상 선수가 발생한 후 경기를 재개할 때. 둘째, 심판 몸에 공이 맞은 경우. 셋째, 프리히트이나 히트인의 상황을 결정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일 때. 넷째, 경기 중 부자연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섯째, 공이 찌그러졌을 때. 페이스오프로 경기를 재개할 때 다음과 같은 규칙을 준수해야 해요.
양 선수의 블레이드와 선수의 어깨 방향이 평행해야 하며 페이스오프를 수행하는 선수를 제외한 다른 선수는 반경 3m 이내에 접근해선 안 돼요. 프리히트는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반칙을 행하였을 경우 반칙을 당한 팀에게 부여되는 조정 상황으로 축구에서의 프리킥과 유사하며 축구와 같이 어드밴티지 룰을 적용해요. 프리히트를 수행하는 선수는 패스 및 직접 슈팅은 가능하지만 2번 연속해서 터치할 수는 없어요. 프리히트 상황에서 말 그대로 히트를 해야지 드리블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기를 시작하고 재개하는 규칙에서 직접적 관련이 없는 선수들은 3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는 프리히트와 히트인에도 해당해요. 히트인은 경기 도중에 공이 링크 밖으로 나간 경우 다시 경기를 재개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조정 상황으로 축구의 드로잉과 유사해요. 사이드 라인으로 나간 경우 그 지점에 볼을 놓고 시작. 골대 뒤쪽 진영에서 넘어간 경우 양쪽 코너 페이스오프 지점에서 재시작해요. 프리히트를 초래하는 반칙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필드 선수에 의한 반칙부터 들여다보아요. 블레이드를 무릎 높이, 슈팅 시 허리 이상 들어올린 경우, 상대방 스틱에 샤프트나 공이 없는 블레이드를 가격한 경우 스틱 파울, 스틱 혹은 다리를 공격자의 다리 사이로 넣는 경우, 스틱을 던지거나 상대방 스틱을 누르는 경우, 상대방의 스틱을 들어올리는 경우 등은 반칙에 해당해요. 상대 선수를 고의적으로 밀친 경우, 진로를 고의적으로 막은 경우, 양쪽 무릎 혹은 양손이 바닥에 닿은 채 플레이하는 경우, 골키퍼를 제외한 선수가 점프해서 플레이하는 경우, 플레이 중 헤딩을 하는 경우, 골키퍼 에어리어를 침범한 경우, 발로 공을 연속 2회 이상 잡는 경우, 발로 패스하는 경우는 반칙에 해당해요. 골키퍼와 관련된 규칙은 다음 표를 참고해서 필드 선수와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축구의 경고 및 퇴장과 같은 페널티 부여입니다. 표를 참고해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길 바래요.